오늘은 챗GPT, 코파일럿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을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챗GPT는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 AI 서비스입니다. 마치 친구나 전문가에게 이야기하듯이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 챗GPT가 그에 맞는 답변을 해줍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그 프로그램처럼 챗GPT도 실생활에 필요한 건강, 요리, 생활 팁 등 다양한 질문들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부끄러운 질문도 있잖아요. 그런데 챗GPT는 그런 질문까지 친절하게 답변해 줍니다. 하지만 저는 챗GPT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께 챗GPT보다는 코파일럿을 먼저 추천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코파일럿은 컴퓨터를 켜면 오른쪽에 코파일럿 버튼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추가 설치할 필요 없고 로그인할 필요 없거든요.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성형 AI를 사용하려면 브라우저를 열고 접속하고 로그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코파일럿은 컴퓨터를 하다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바로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챗GPT를 잘 활용하려면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한번 써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주 써봐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죠? 주변에 아직도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한 번만 경험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유용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익숙해지고 더 나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터득하게 됩니다. 윈도우 11은 컴퓨터 켜면 작업 표줄 오른쪽 하단에 코파일럿 버튼이 나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코파일럿 보이죠? 다시 클릭하면 사라지고요. 작업 표줄 중간에도 이 코파일럿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편하신 것을 사용하시면 좋겠죠. 윈도우 10 사용하시는 분들은 코파일럿이 설치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윈도우 10에서 시작 버튼 누르시고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를 들어가 보세요. 여기다가 코파일럿을 영어로 검색하세요. 한글로 검색하니까 나오지 않더라고요. 코파일럿, 네, 여기 있죠. 이것을 클릭한 다음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업 표줄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윈도우 11인데도 오른쪽 하단에 코파일럿 아이콘이 보이지 않는다면 작업 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작업 표줄 설정 클릭해 보세요. 윈도우의 코파일럿 이것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없다면 윈도우 업데이트를 최신으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코파일럿은 굉장히 자주 사용하게 될 겁니다. 단축키를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윈도우 C, 코파일럿이니까 C겠죠? C를 눌러보세요. 다시 윈도우 C를 누르면 사라지고요. 윈도우 C를 눌러보겠습니다. 코파일럿 구성을 살펴보면 위에는 추천 질문입니다. 하나씩 좌우 버튼을 선택한 다음에 마음에 드는 추천 질문을 선택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추천 질문이 나오죠. 그래서 새로 고침 누르면 무작위 추천 질문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질문들은 너무 막연한 질문들이어서 저는 보통 사용하지 않고요. 밑에는 대화 스타일을 세 가지로 정할 수 있는데, 어떤 컨텐츠를 만들 때, 글을 쓸 때는 창의적인 것을 사용하고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원할 때는 보다 정밀한을 선택하고 글을 입력합니다. 상단에 보시면 이 버튼은 엣지 브라우저를 여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이고요. 점점점 눌러서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 오른쪽에는 나란히 보기 터치하시면 창이 두 개로 분할됩니다. 다시 코파일럿 버튼을 누르면 전체 창이 됩니다. 하지만 이 버튼을 딱 누르면 창은 작아지지 않고요. 코파일럿이 창 위에 뜹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검색만 활성화하시면 되겠고요. 이 버튼은 클릭하게 되면 이전에 질문했던 과거 내역들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코파일럿을 모르는 게 없는 만물 박사,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궁금한 것 아무거나 질문해 보세요.
그래도 시작을 못하겠다면 제가 세 가지로 정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본 상식 물어보세요. 두 번째는 드라마나 영화 내용을 물어보세요. 세 번째는 요즘 관심 있는 분야나 취미를 물어보세요. 첫 번째 기본 상식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모르는 단어를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기적이다 라는 뜻이 뭐야? 라고 물어보세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IMF 뜻이 뭐야? IMF 플레임이 뭐야? 코파일럿 물어보니까 이제 사전 접속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코파일럿 더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니까요. 유튜브에서 이런 노래 가사 들었습니다. 너무 유명한 곡이잖아요. Think about 추가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이판이 미국 것이 됐어? 전혀 문법이 맞지 않지만 이런 것들도 잘 인식해서 대답해 줍니다. 인터넷에서 2380일이 지났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2380일이 도대체 몇 년 몇 개월이야? 물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궁금했어요. 개인 사업자가 의료보험 매월 50만원씩 내면 100만원씩 내면 그분들의 월급은 얼마일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잘 계산해 주더라고요. 또 최근에 주택연금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 봤어요. 부모님 집값이 3억이야. 어머니 나이는 75세, 아버지 나이는 80세야. 주택연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매월 얼마 정도 받을까? 저의 집 상황은 아닙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매월 얼마씩 받을지 알려줘요. 실제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저는 이 세 개 중에서 보통 보다 창의적이라는 메뉴를 선택하고 질문을 합니다. IMF 풀네임이 뭐야?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죠. 코파일럿 특징은 이 답변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 출처 사이트가 나오고요. 추천 질문들도 하단에 나옵니다. 클릭하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해가 안 되면 더 자세히 물어보셔도 됩니다. IMF 뜻이 뭐야? 또 하나를 더 질문해 볼까요? 위 단어마다 뜻과 발음 기호 적어줘. 네, 이렇게 자세히 물어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IMF 플레임이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IMF 뜻을 물어봤고요. 그리고 단어마다 뜻과 발음 기호를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랬더니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주죠. 새로운 채팅을 하려면 여기 새 토픽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질문할 수 있고요. 이전에 질문했던 내용을 보려면 오른쪽 상단 최근 활동 버튼 클릭, 제목을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윈도우 C키를 눌러서 오른쪽 하단에 코파일럿 버튼을 많이 사용하지만 화면이 작아서 이번에는 작업 표줄에 있는 코파일럿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2380일이 몇 년 몇 개월인지 엔터 쳐봤습니다. 6년 6개월이라는 답이 나왔죠. 그리고 부모님 집값이 3억인데 주택연금 매월 얼마씩 받을까? 질문해 봤습니다. 그럼 매월 112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해당 글을 클릭하거나 또 밑에 사이트를 클릭하셔도 되겠죠. 두 번째는 드라마나 영화 내용을 질문해 보세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탈피를 소개하는 영상을 봤어요. 이 영화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탈피 영화 결론이 뭐야? 라고 했더니 자세히 누가 잡혔는지 알려주더라고요. 경찰서장은 왜 죽었어? 왜 죽었는지 얘기해주고, 경찰서장이 한 범죄는 뭐야? 얘기해주고, 지미의 범죄는 뭔지, 또 마지막으로 여기서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군지 물어봤는데 탈피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경찰서장 누구입니다 라고까지 자세히 알려주더라고요. 또 제가 즐겨보는 오은영 리포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부마다 타이틀이 있어요. 스파링 부부, 관역 부부. 저는 다 보고 싶지 않고 오은영 박사가 내려주는 힐링 포인트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오은영 박사 강자 부분 솔루션이라고 했더니 둘째 아들, 엄마, 아빠에게 했던 힐링 포인트가 정확히 맞았고요. 또 오은영 박사 태클 부부 솔루션 이렇게 질문해 봤더니 1번부터 4번까지 TV에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텍스트로 알려주더라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관심사, 취미에 대해서도 물어보세요. 요리, 운동, 건강, 취미, 정치, 경제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죠. 제가 요즘 계단 오를 때 양쪽 무릎이 통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있는데 왜 그럴까 물어보는 거예요. 저의 취미는 수영이거든요.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수영을 배우고 있는데 배영이 잘 안 돼. 자유수영 가서 배영을 위주로 훈련하려고 하는데 1시간 프로그램 작성해줘 라고 하면 친절하게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요즘 이슈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땡땡에 대해서 여당 입장과 야당 입장 이야기해줘 라고 하면 정치에 대해서도 경제에 대해서도 잘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이미지 업로드하는 버튼 있잖아요.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그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한 다음 이 디바이스에 업로드 클릭하셔도 되겠고,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를 드래그 해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저희 집에 있는 약 하나를 사진 찍어 왔는데 심지어 거꾸로 돼 있잖아요. 이 약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드래그 해 보겠습니다. 이 약은 어떤 약이야? 답변을 해줬잖아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어떨 때 먹는 약이야? 라고 물어볼게요. 어떨 때 먹는 약이야? 이 약은 빈혈이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약이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이것도 이미지를 업로드 해볼게요. 이 메뉴가 어떤 메뉴인지, 그리고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새 토픽 누른 다음 이미지를 드래그 하고요. 메뉴 제목이 뭐야? 그리고 어떤 재료가 들어가 있어? 자, 메뉴는 스파게티 알 포모도로라고 하네요. 그리고 사용 재료는 이런 것들 있다고 하는데 밑에 추천 질문을 통해서 레시피도 물어볼 수 있겠죠. 새 토픽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캡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크린 캡처. 주식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스크린 캡처 버튼 클릭한 다음에 요 그래프를 드래그 해 보겠습니다. 체크. 이 그래프를 쉽게 설명해줘.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추천 질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도 있겠죠. 이번엔 코파일럿으로 이미지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글자만 입력하면 그 글자에 관련된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추석 때 온 가족이 모여서 즐겁게 노는 모습 그려줘 라고 하고 제출 눌러 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려요. 네, 이런 모습, 네, 이런 것들을 다운받으시면 되겠죠. 네, 이런 것들 다운로드 눌러서 카톡에 공유하셔도 됩니다. 또 추천 질문을 통해서 또 다른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새 토픽 누르신 다음에 이번엔 장미 꽃다발을 고우풍으로 그려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이미지 멋있지 않나요? 네, 이런 것들도 다운받아서 카톡으로 공유하시거나 소장하시면 되겠죠. 코파일럿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다시 닫기 버튼 누르셔도 되겠고 단축키로 윈도우 C키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코파일럿은 내용 요약도 잘해줍니다. 기사나 여러 장의 PDF 파일, 유튜브의 긴 영상도 잘 요약해줍니다. 엣지 브라우저를 열어볼게요. 엣지에서 기사를 요약해볼게요. 여기 클릭해 보고요. 이 기사를 요약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엣지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 상단에 코파일럿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항상 페이지 요약 생성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이 기사를 바탕으로 기사를 요약해 주는데 가끔씩 영어로 요약해 주는 경우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글로 라고 입력한 다음 엔터 치게 되면 위 내용을 한글로 요약해 줍니다. 주식시장 업데이트, 암호화폐 가격은 요 내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밑에가 진짜겠네요. 우려운 뉴스, 정부 조치. 내용이 길다면 이 내용 중에서 하나를 질문하셔도 되겠고 추가 질문은 추천 질문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영상들 다 볼 수도 있겠지만 요약만 보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시죠. 세바시가 대표적인 강의 영상이잖아요.
이거를 다 볼 수도 있겠지만 요약글만 보고 싶다면 이 20분짜리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새 토픽 클릭하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동영상 하이라이트 생성기가 나옵니다. 여기를 클릭해 볼게요. 이것도 영어로 나왔네요. 한글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한글로. 네, 그러면 첫 번째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소개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중인식,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까지 요약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여기 영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는 링크까지 있는데 한글은 없네요. 이번엔 PDF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PDF를 엣지 브라우저로 여시면 되는데 PDF를 더블 클릭했을 때 엣지 브라우저가 안 나온다면 이렇게 해보시죠.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연결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클릭해 보겠습니다. 새 토픽 누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서 요약 생성이죠. 근데 문서 요약 생성을 누르니까 영어로 입력이 되니까 여기서 한글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PDF를 한글로 요약해줘. 엔터. 네, 그러면 한글로 요약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몇 번 슬라이드에서 답을 갖고 왔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또 질문할 수도 있겠죠.